오늘 구모 어땠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지? 조금 더 평소보다 빨리 어려운 문제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빨리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왔잖아. 근데 이제 난이도가 역시 킬러가 사라져서 15번, 14번 뭐 풀만 했는데 틀렸겠죠?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100점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한 96점, 92점 이런 애들이 이제 100점 나온 애들이 많은 것 같고, 원래 한 80 몇 점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90점대로 올라간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이제 7, 80점대 친구들이 어, 좀 많이 시간을 잘 못 쓰면 시간도 부족할 수도 있고 뭔가 애매하지. 그래서 아싸리 극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되게 쉬운 시험이고 오히려 하위권 친구들한테 또 어려운 시험이다. 왜냐하면은 원래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치? 조금 더 빨리 어려운 게 나와가지고. 근데 너희들이 딱 그 애매한 정도의 수준이거든. 그래서 근데 문제 보면 알겠지만 되게 깔끔해. 방금 받은 자료에 선생님이 앞에 넣어놓은 그게 뭐냐면 봐봐. 우리 지금까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풀었는데 얼마나 문제가 비슷한지 봐봐. 지금 우리가 풀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연계가 많이 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고 생각해. 되게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완전 막, 이거 신박한데 이런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보면 되게 뭐 킬러 문항에 들어있는 뭐 비율 관계를 특히 많이 이용한다는 문제던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이번에. 그쵸? 그냥 열심히 풀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어야 되냐면, 문제 풀다가, 어, 이렇게 푸는 건가? 난 생각이 들 때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데, 어? 정말 이건가? 할 때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 건데, 그냥 숨 한 번 크게 쉬고 쫙 풀어나가면 답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아니겠지? 하고 다음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시간이 없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네, 여튼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오늘은 앞에서부터 특별한 날이니까 질문 있으면 다 받아줄게. 1번부터 4번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은 5번부터 7번까지 질문 있을까요? 이것도 넘어가도 될까요? 5번부터 7번까지. 자, 그러면 8번, 9번, 10번 중에 해야 하는 거 있을까요? 어때? 10번 맞았나요? 10번 할까요? 10번 하지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안 해도 돼요? 해요? 하지 말아요? 10번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돼요? 10번?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그러면 11번부터 해볼까요? 11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할까요? 하지 말아요? 해요? 얘들아, 할까? 하지 말까? 할게. 11번부터 할게. 11번부터. 자, 11번. 두 점 A랑 B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속도가 주어져 있어. 다시 한번 개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위치가 있고요. 이 위치를 미분 때리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미분 때리면 가속도가 나오죠. 그다음에 속도를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나오고요. 위로 올라가는 걸 적분이라고 했을 때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나오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뭐냐면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니까 위치에 대해서 위치의 차가 4가 되는 경우를 찾아서
그때의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치? 속도를 가지고 적분을 해서 위치를 찾아서 위치의 차이가 4가 될 때의 t의 값을 찾고 그 다음에 그 t를 가지고 다시 절대값을 적분해서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구해보자. V1t는요. 이제 속도예요. 저 친구. 점 A의 속도예요. 요거를 적분 때려서 x1t를 한번 구해보면 t 세제곱 더하기 2t 빼기 7t 더하기 적분상수 c가 0이 아니지. 문제 잘 읽어보면 원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t가 0일 때 1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하기 1로 문제를 잘 읽고 써줘야 돼. 그 다음에 x2t는 이 친구를 다시 또 적분을 해서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얘는 시작하는 점이 8이니까 적분상수 8이죠. 왜요? 네, 어디요? x1t. 뭐야? 땡큐. 땡큐. 이런 거 바로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x1t랑 x2t를 찾았고요. 구하려고 하는 게 PQ 사이의 거리야. PQ 사이의 거리는 x1 빼기 x2의 절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t 세제곱 얘에서 얘 빼주면 더하기 t제곱 얘에서 얘 빼주면 빼기 11t 빼주면 7 이거의 절대값이 4가 될 때의 최소인 양수 t를 구해야 가장 처음 거리가 4가 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절대값을 풀어가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봐. 미분을 때리면 개형을 찾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미분을 때려서 어떤 개형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함수 값을 정확하게 구할 거니까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1t 빼기 7은 4거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1t 빼기 11은 0이거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내가 그냥 갑자기 그치 계산을 해버렸지.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 여기로 넘겨서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1t 빼기 11은 0인데 인수분해가 좀 이쁘게 되네요. t 더하기 1이고 11에 t 더하기 1 그래서 t제곱 빼기 11에 t 더하기 1은 0인데 이것을 만족하는 지금 시간이니까 양수여야 되거든. 양수 t를 찾아보면 루트 11이 돼요. t는 루트 11. 여기선 이거밖에 안 나오고요. 이 친구 한번 구해보면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빼기 11t 빼기 3은 0인가요? 요거 만족하는 t 혹시 구했나요? 3 대입하면 0돼요. 그러면은 t 빼기 3에다가 뒤에는 t 제곱에 여기가 더하기 1이니까 빼기 3이라서 더하기 4t 해주고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여기서는 판별식 t를 구해보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실근이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구해보면 따라서 t가 3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양수 t 중에서 누가 더 작냐 하면 얘가 더 작아요. 그러면 t가 3일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점 P가 움직인 거리야. 그러면 점 P는 어떻게 가고 있었냐 하면 V1T는 3T 제곱 더하기 4T 빼기 7이고요. 그 다음에 V2래. 이것을 적분해서 만든 X1T는 T 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빼기 7T 더하기 1이거든요. 이 친구가 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그냥 그 값을 이동거리랑 비슷하게 여겨줄 수 있지만 일단 개형을 모르는 상태라서 미분은 때려봐야 될 것 같아. 요거 미분 때려서 만든 이 속도 요 값은요. 언제 는영되죠? 1 대입하면 는영되나요? 그쵸? 그 다음에 3t에다가 더하기 7 하면 딱 되네. 그러면 t가 1일 때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증감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생겼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여기가 1인 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가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0일 때 함수값이 뭐였냐면 0일 때 1이거든요. 0,1이었던 친구가 여기 1, 무엇이 되었다가 결국 언젠가에서 3, 무엇이 될 거예요. 1, 뭐 나오나요?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 빼기 7 더하기 1이니까 2, 3, 4 마이너스 3 하고 밑으로 내려갔죠. 극소값 찾았어요. 그 다음에 3일 때 함수값이 뭐가 되죠? 27 9, 28 빼기 3, 7에 21 더하기 1. 이거 뭐 나와요? 계산해보면 뭐 나오지? 대답 좀 해줄래? 20 뭐? 25? 믿어도 돼? 다 25 나왔어? 25.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동한 거리 어떻게 돼? 내려간 길이 더하기 올라간 길이 해주면 되지. 내려간 길이는 4가 되고요. 올라간 길이는 28이 되어서 두 개를 더해서 32가 정답이 되겠다. 자, 넘어가서 12번 해볼게요. 거기 그 자료 넣어놓은 거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수능 완성과 비슷하지 않아? 질문이 되게 비슷해. 조건도 그렇고. 너희들이 숙제 열심히 했다면 이거 풀어본 적 있는 문제인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조건이 정말 비슷한데 그냥 이런 문제는 열심히 풀면 돼요. a n 더하기 1 뭐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a1을 구하는데 a4를 a3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a3을 a2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뭔가를 구하기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따라서 A4를 A3 더하기 1로 두거나 그러면 이거는 A3이 홀수라는 거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4를 A3을 2분의 1을 해서 만들거나 이거는 A3이 짝수일 때.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을 만족하는 A3에 대해서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A2 더하기 1로 표현을 하거나 얘는 2분의 1 A2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A2가 홀수인 거고요. 이때는 A2가 짝수인 거죠. 각각의 경우 한번 보면 A2가 홀수일 때 A2 더하기 1은 짝수가 될 건데 A3이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돼. 요거는 모순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걸로 바로 내려가서 그럼 A2가 만약에 짝수라면 A2를 반띵해서 A3은 홀수가 일단 가능할 거고 그렇다면 A4라는 식은 A3 더하기 1인데 A3이 2분의 1 A2니까 2분의 1 A2 더하기 1로 써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식을 다시 한번 저기다가 이용해 보면 따라서 A2 더하기 A4는 A2 더하기 2분의 3 A2가 되겠네. 더하기 1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얘가 40이다. 그러므로 A2가 뭐가 나오나요? 따라서 A2는 39 곱하기 3분의 2가 되나요? 그러면 26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 일로 와야겠다. A2가 26이라고 했을 때 다시 A1을 찾을 수 있죠.
A1 더하기 1이거나 또는 2분의 1 A1이거나 이렇게. 이 경우는 A1이 홀수고 이 경우는 A1이 짝수인 거고요. 실제로 가능한 A1을 찾아보면 이때는 25인데 홀수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반띵해서 26이니까 52가 돼야 되는데 짝수니까 괜찮죠. 따라서 가능한 A1은 25랑 52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마저 해보면 A4는 2분의 1 A3이다. 방금 한 것처럼 해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A3이라는 건 역시나 두 가지가 나오는데 A2 더하기 1 2분의 1 A2. 얘는 A2가 홀수일 때고 얘는 A2가 짝수일 때죠. A3에 대해서 뭐 이 친구 보면 지금 A3이 짝수인데요. 짝수일 때 A2가 홀수면 성립하니까 요거 가능하고요. A2가 짝수일 때 반띵해도 짝수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일단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각각에 대해서 만족하는 A4를 구해주면 이 친구는 그러면 A4가 2분의 1에 A3이 A2 더하기 1이에요. 이 친구의 A4를 구해보면 4분의 1의 A2가 될 거예요. 이제 각각의 경우마다 A2 더하기 A4를 해주고요. A2에다가 요거를 더해주면 요거니까 2분의 3 A2 더하기 2분의 1인데 이게 40이래요. 그럼 양변에 2를 좀 곱해서 3A2는 80이고 빼기 1 해서 79. 79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A2가 분수가 나와버리는데 그러면 조건에 첫째 항이 자연수고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저런 짓을 했을 때 그치 자연수가 나와야 되겠지. 각 AN이. 그래서 얘가 모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4가 4분의 1 A2인데 그러면 A2 더하기 A4는 갖다 대입해주면 이 A2에다가 그럼 4분의 5 A2가 나오나? 이게 40. 따라서 A2는 84, 32. 그러므로 A2는 이제 두 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고 A1 더하기 1, 2분의 1 A1. 이거는 A1이 홀수고 이거는 A1이 짝수고 얘가 30인데 얘는 31 가능하고요. 얘는 반띵해서 30이니까 64 가능하거든요. 그때 홀수 짝수 맞아떨어지니까 괜찮죠. 따라서 가능한 A1이 31과 64가 추가가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A1의 합이죠. 저거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172. 넘어가서 이제 13번 해볼게요.
13번 문제가 내가 보기엔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 시험지에서 그나마 킬러 뽑으면 얘 아닌가? 계산이 그나마 좀 있고요. 다른 문제들은 사실 계산이 너무 없었거든. 그래서 요게 너희들이 좀 이전에 좀 계산이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좀 포기하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해나가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고, 사실 막 엄청 어렵진 않은데 같이 해볼게요. 저 fx에 대해서 증감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지? 프라임이지. 그치? f 프라임 x를 당연히 구했을 거야. 좋아.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더 빼기 2ax 빼기 b가 되고요. 얘는 3 더하기 x 제곱 그다음에 2ax 빼기 b가 돼요. 그래서 이 f 프라임 x에 대해서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고요.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얘들아, 기본적으로 미분할 때는 0일 때 지금 같은 걸 확인하면 등호를 넣을 수 있긴 한데, 같은 거 확인하기 전엔 등호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 여기 등호니까 여기 등호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구간 나눠지면서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한쪽은 이거고 한쪽은 이거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계수는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고 이 점에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함부로 미분계수를 정의하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b를 일치하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0에서 연속이라는 거지. 프라임조차도. 물론 이 함수도 0 대입하면 둘 다 0이니까 0에서 연속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위아래 둘 다 A랑 B를 준 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럼 얘를 보고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딱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축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보면은 얘는 x 더하기 a의 제곱에 빼기 a 제곱 빼기 b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의 x 더하기 a의 제곱에 내가 빼기 a제곱 썼거든? 그러면 더하기 a제곱 빼기 b로 이렇게 쌤쌤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꼭지점이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a, a제곱 빼기 b가 되고요. 이 친구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a 똑같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예요. 얘랑 얘는 무슨 점이냐 하면 어때? 평균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b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 f'(x) 한쪽은 위로 볼록해요. 그리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한 거랑 아래로 볼록한 거, 그리고 축이 같이 마이너스 a인 거 두 개를 가지고 노는 거라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얘가 1번 그래프, 얘가 2번 그래프라고 하면 얘가 1번 그래프고 얘가 2번 그래프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얘랑 얘의 평균이 지금 마이너스 b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때요? 가능한가? 하나는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a 제곱을 더했고 하나는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a 제곱을 뺐잖아요. 그쵸? 근데 a제곱을 더한 게 위로 볼록한 친구거든. 그래서 사실 a가 a제곱, 얘가 밑에 있을 수가 없어. 맞아? 얘가 지금 뭐냐 하면 a제곱 빼기 b고 얘가 아래로 볼록하잖아. 얘가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라서 얘가 더 작을 수가 없어. 얘가 더 클 수가 없어. 그렇지?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그나마 조금 가장 양보하면 접할 수는 있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 경우는 그러면 이 가운데 b,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a의 제곱이 0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0인 경우가 될 거야. 이 경우는. 그러면 a가 0일 때 요 점은 마이너스 b가 되는데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란 말이야.
0보다 작을 때는 1번을 가지고 가다가 0보다 커지면 2번으로 올라가는데 얘가 0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인 점을 잡으면 여기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만들어진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경우에 가능한 게 보자. 얘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아이고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에서 증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프가 지금 되지가 않지. 그치? 0을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나?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나?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증감이 되나? 어때? 얘가 0 이렇게 하면 되나? 되니? 되는 것 같니? A가 0일 때 마이너스면 그치 여기서 양수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고 되긴 되네? 뭐 되네? 그러면 보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지금 1번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돼야 되는 거지? 그치? 1번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f 프라임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빼기 b가 되는데 이때 a가 0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b가 는 0이 돼요. 따라서 이때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1인 거지. a가 0, b가 마이너스 1. 이게 내가 풀 때는 아까 안 됐었는데 왜 갑자기 되지? 뭐 문제 없니 이거?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얘가 요렇게 생긴 거랑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된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이 경우에 대해서는 또 보면 얘랑 얘가 0에서 연속이니까 두 함수값이 같아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0이 될 거야. 그치? 0에서 연속이니까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1번을 가다가 그치?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1번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가져가다가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증감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0이니까 0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축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가 0이니까 f'에다가 0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게 0이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데 여기다가 대입해줘야 돼. 1번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빼기 b인데 얘가 는 0이에요. 그래서 b가 2a 빼기 1이에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 더하기 b의 맥시멈 빼기 미니멈인데 얘도 그렇고 어차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맥시멈 미니멈을 찾고 있는 거라서 이 친구 저 a 더하기 b를 b 대신에 2a 빼기 1을 집어넣으면 3a 빼기 1이라고 둘 수 있거든. 그래서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맥시멈 미니멈이 바뀌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저 친구 마저 해보면 여기 축이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아래로 볼록한 요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 b 대신에 2a 빼기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a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근해 공식으로 a의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만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1이죠. 1 더하기 1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더하기고 여기는 1 빼기 루트 2 이렇게 a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마이너스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면은 0 마이너스 a 따라서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실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a 0 a가 뭐 0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등호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a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3a 빼기 1의 값의 범위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 빼기 3 루트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요? 같아도 되니까 그냥 지금 넣어버렸어요. 상관없으니까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그치? A가 어디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제 꼭지점에 들어갈 때 A가 0이 돼서 그래프가 뭐 상관없어요. 여튼 같이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작아서 얘는 사실 의미 없는 값이거든. 자, 요거 한번 계속 해보면 얘는 이제 0일 때 마이너스 a보다 0이 더 큰 거지. 요렇게 그러면은 a가 0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나요? 이 범위에서 쟤는 a가 0보다 더 작을 때고요. 그럼 이 범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역시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니까 요거는 똑같이 써먹을 수 있거든. 근데 얘는 0 대입했을 때 이게 0보다 더 작으면 곤란해요. 계속 여기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저기다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b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b가 2a 빼기 1이잖아요. 2a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a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더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뭐 3a 빼기 1의 값의 범위를 또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대입해보면 뭐 나오지? a가 2분의 1일 때 얘는 0이고 아니 마이너스 1 나오고 a가 2분의 1이면 2분의 3 빼기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2분의 1이랑 요 마이너스 4 빼기 3 루트 2랑 해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나? 답이 3번 3번 나와요. 맥시멈 빼기 미니멈 해서 얘 빼주면 더하기 4 더하기 3 루트 2가 돼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잘 그냥 나누어서 이렇게 케이스 나누어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근데 여기 마이너스 p인 거 썼나? 어차피 들어가는구나. 응. 응. 그래 여기 그냥 같이 넣었으니까 괜찮아.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14번 풀어봐봐.
이거는 문제가 저 K값의 범위가 진짜 중요하거든. 저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게 쉽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혹시 그래프 다들 그렸나요? 그래프를 그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야. 이런 거 보고 쫄지 말고 그래프부터 좀 빨리 그려보면 좋겠는데, 일단 얘는 A랑 B가 뭔지 모르겠어. 저 A랑 B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내비두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친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x가 마이너스 8보다 큰 범위에서 얘를 그려낼 건데, 그냥 보기 편하게 생각해보면 x에다가 3 대입하면 얘 3의 0제곱이라서 1이 되고 8 빼기 1이니까 7이죠. x가 3일 때 7이거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4 대입하면 8 빼기 3이라서 5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에다가 그러면 이제 3 말고 2나 뭐 1이나 이런 걸 넣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 점점 8에 가까워지는 그런 함수가 되겠지. 지수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뒤집은 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점근선을 기준으로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그래프예요. 그럼 얘는 점점 요 8이라는 것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면 돼. 이렇게 가고 있을 거야. 절대로 8은 안 돼. 그치? 점근선이기 때문에 8에 가까워지는 것뿐이에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내가 어떤 K값에 대해서 K가 3일 때도 그리고 K가 4가 되기 그 직전까지에 대해서 함수값을 이 오른 왼쪽을 싹 다 잡았을 때 뭐래? 함수값이 정수인 게 2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함수값이 정수인 게 2개밖에 없는 K가 3부터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3부터라는 거는 3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예를 들어서 K가 3보다 작아지잖아? 그럼 정수가 2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3일 때 함수값인 7은 이때 들어감으로써 딱 2개가 됐다는 뜻이거든? 그전엔 7이 없었을 거야. 맞지? 자, 얘는 어떤 그래프인지 생긴 모양을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그쵸?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여기 점근선이 b가 될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를 이쪽 어딘가에 대충 그려낼 거거든요. 그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절대 나오지 않는 자연수의 값 b 하나가 있을 거고 7이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 앞에서 만약에 7이 나왔다면 K가 3일 때부터 딱 2개가 될 리가 없으니까.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이 앞에서 7이라는 함수값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6이라는 함수값은 나오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서 내가 요거보다 조금 더 커져서 함수값으로 7을 먹고, 그치? 또 6을 하나 더 먹어도 딱 정수인 게 맞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결국 7은 안 먹고 6은 먹고 5는 안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일 때 함수값이 지금 얘가 마이너스 8일 때까지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8일 때 요 7이면 안 되고 6은 괜찮고 요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야 5는 안 먹고, 그치? 얘가 5가 되어서 5는 안 가지고 있고 6만 가지고 있고 7을 안 가지고 있어서 얘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K가 3이 되는 그 순간 3 이하에 나오는 함수값 중에 자연수인 거 하나, 2개밖에 없죠? 이제 3보다 더 작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 맞죠? 그리고 3 이상이 되면 계속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 더 추가되더라도 여기 하나 더 추가되더라도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지 x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거든요. 2개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 4가 되기 직전까지 되는 거지. 4가 되는 순간 정수 하나가 추가가 돼 버리는데 그렇게 추가가 되면 안 되나 봐요. 보다시피 안 되죠. 지금 요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b가 5일 때 그때 함수값이 6이 되는 거. 그러면은 얘가 5일 때
x에다 마이너스 8 대입할 거니까 a가 8이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겠지. 그래서 계산할 건 별로 없어. 그래프 그려서 정수인 것만 찾아주면 되고, 저렇게 집합 표시된 거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문제 해설 능력, 해석 능력은 좀 필요해요. 저런 거는 나올 때 선생님한테 해석해달라고 자꾸 요구하지 말고 먼저 내가 꼭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먼저 생각해서, 왜냐면 시험장에 나 혼자 들어가서 나 혼자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자꾸 스스로 하는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되거든. 그래서 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선생님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요. 15번 해볼게요. 해볼까 이제? 좀 읽어봤어? 시간 더 필요해? 자, 해볼게요. 리미트. 자,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 한번 다시 정확히 읽어봐봐. 저 gx가 뭐 미분 가능이라던가 연속 조건 같은 거 없어요. 그쵸? 음. 그런 거 내가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대신에 fx가 3차 함수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 혹시 1인가요? 그러면 x세제곱으로 시작하겠고. 이렇게. 자, gx는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거든? 그치? 근데 이거를 보니 무엇을 알 수 있냐면 x가 3으로 갈 때 gx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치? 존재하는데 그게 함수값이랑은 달라. 맞지? 이게 만약에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으면 여기 빼기 1이 없어야 되는데 빼기 1이 있는 걸 보니까 얘는 일단 수렴은 하는데 그때 함수값과 1 차이가 나게 수렴을 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일단 불연속. 그러니까 여기는 fx가 3차니까 뭔가를 넣었을 때 fx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연속인 함수거든. 다시 얘기해서 x가 3일 때 얘는 3이고 그러니까 g3이 3이고 요렇게 생각하고 다시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3일 때 지금 불연속이니까 3일 때 통당 요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치? 3일 때 fx가 능령이 되면서 전부 다 그러니까 3일 때는 여기 가고 3이 아닐 때는 그 바깥에서는 여기를 가서 극한과 함수값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x가 3일 때 fx 능령이 되는 게 지금 3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능령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fx라는 것을 따라서 x 빼기 3의 얼씨구절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x 빼기 3을 내가 그냥 밑에다가 적을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이 위에 x 더하기 3이니까 x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거든 얘는. 그 다음에 뭐 뒤에 뭐가 있을 텐데 생각해봐. 얘가 수렴하려면 이 위에 친구가 x 빼기 3을 가져야만 하는데 f3이 0이면 f3 더하기 1은 0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그쵸? f3이 0이면 f3 더하기 1은 0이 아니니까 얜 0이 안 돼. 따라서 여기서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f6이 0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얘 입장에서는 x 빼기 6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요것 때문에 요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3차라고 했고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뒤에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문자로 두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3을 대입해서 x 더하기 3 빼기 k 이런 식으로 두고 뒤에는 그냥 fx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x 빼기 3은 날려주고 그 다음에 저거에 대해서 3 극한을 좀 취해주면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 빼기 k가 될 거고 요 위에는 3 보내주면은 3 곱하기 6 빼기 k가 될 거고 f3 더하기 1인데 f3은 0이니까 얘는 그냥 1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뭐예요? 얘가 3이고 빼기 1이니까 요 극한값은 2여야 되는 거지. 얘가 2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k가 뭔지 구할 수 있고 그거를 다시 요따가 대입하면 fx가 뭔지 나오죠. 끝난 거예요. 쉽죠? 안 쉬워? 안 쉬워? 근데 이거밖에 할 게 없지 않나? 이 문제에서? 아니 진짜 잘 모르겠다 쳐. 뭔가 대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 대입해야지 어떡하겠어. 주어진 게 3밖에 없는데 3이라도 극한 취해봤어야지. 그치? 여기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네? 불연속이네? 그러면 F3일 때가 불연속이니까 F3일 때가 0이 되면서 서로 다르게 가는 거겠네? 따라서 fx는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갖겠네? 요렇게까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써야 되는 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저 답을 끝까지 구해보면 숑숑하고 6 빼기 k는 마이너스 2의 3 빼기 k 맞나? 얘는 마이너스 6 더하기 2k 넘어가서 12는 3k 따라서 k는 4 k가 4야? 갖다가 대입해주면 fx 뭔지 나오고 구하려고 하는 게 g5예요. 저 위에 식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f5분의 f의 8 f5 더하기 1 이거 요식 이게 fx니까 요식에다가 직접 대입해서 구해주면 끝. 답은 뭐 나오죠? 답은 4번 나오면 돼요. 저거 계산하면 되니까 너희들이 하고 어때 힘드니? 잠깐 쉬었다 갈까? 10분 쉬었다가 자 16번 17번 안 해도 되죠? 이거 넘어가도 되죠? 18번 19번도 넘어가도 되나요? 괜찮죠? 20번은 어때요? 넘어가도 돼요? 20번 그냥 공식 쓰는 거니까 괜찮죠? 넘어갈게요. 근데 20번처럼 사인 코사인 법칙 나오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 이거 그냥 너무 다 알려주잖아. 그치? 이거 빈칸 채우기 와 수능 이렇게 나오면 할만할 것 같은데? 자 21번 22번 해볼게요. 21번부터
제작하는 거야? 이거 너무 신기해. 쟤 봐봐. 높이가 딱이지. 아니, 책상을 저렇게 쉽게 들어. 21번 해볼게요. 자연수항이 등차 수열, 자연수항을 갖고 있는 등차 수열 H1이 13의 배수예요. 저거 조심해야 될 게 일단 하나는 이거 S에 S A 아니고, 그치? 요거 좀 짜증나요. 이게 A면 얼마나 좋아? 근데 S라서 좀 짜증나요. 그래서 저거를 일단 적어보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똥똥똥 더하기 S7이거든. 근데 저거를 다 더하면 어떤 원소일지 사실 좀 보이거든? 그래서 S1은 A1이고 S2는 A1 더하기 A2고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고 똥똥똥 S7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똥똥똥 더하기 A7이 나올 거야. 이거를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A1이 7개, 그 다음에 A2가 6개 해서 똥똥똥 더하기 A7이 하나,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의 총합을 구해주면 돼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A1을 기준으로 두는 거랑 A7을 기준으로 두는 거랑. 왜냐하면 나는 H7을 기준으로 두고 싶은데 H7에 대한 정보가 13의 배수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H7 자체를 그냥 첫째 항인 것처럼 풀게요. 상관없잖아요. 이렇게가 등차 수열이면 당연히 요게 등차 수열이면 요것도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A7을 그냥 라지 A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친구 좀 여기다가 다시 보기 좋게 좀 적어볼게. 7A1 더하기 6A2 더하기 5A3 더하기 4A2 맞나? 1, 2, 3 그치. 줄어들면 안 되지. 3 더하기 3A5 더하기 2A6 더하기 A7인데요. 내가 A7을 A라고 두고 싶다 했고 그러면 A6은 A 빼기 D예요. 공차는 그냥 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5는 A 빼기 2D고요. A4는 A 빼기 3D고요. 똥똥똥 해서 얘는 A 빼기 6D가 되겠죠? 결국 A가 몇 개 있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똥똥똥 더하기 7 A개가 있고요. D는 어떻게 있어? D는 빼기 D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4 뭐야 3, 4 1, 2, 3,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6 곱하기 7까지 있어. 이렇게. 그치? 이걸 다 더하면 그게 644예요. 자, 1부터 7까지의 합은 4, 7에 28이고요. 얘는 28A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싹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K, 시그마, 뭐 K, K 더하기 1 이런 거 이용해도 되고요. 그런 거 하기 싫으면 그냥 계산해도 돼. 금방 나오잖아. 12, 4, 5, 20, 6, 5, 36, 7에 42. 시그마 K, K 더하기 1에서 공식 써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얘는 뭐가 나오냐면 다 더하면 뭐죠? 얘가 50이고요. 얘가 20이고요. 그러면 70 더하기 42 하면 112예요. 112. D. 그래서 요게 644. 숫자가 너무 크죠? 양변의 숫자를 좀 줄여볼게요. 양변에 좀 뭐 4로 나눠도 되고 요거 혹시 7의 배수인지 한번 잠깐 보면 112, 28로 나눠지는지 보자. 112를 28로 나눠보면 3, 4. 4 돼요? 둘 다 돼요? 그럼 요거 나누면 뭐 돼요? 4. 그럼 얘는 A. 얘는
23? 믿어볼게. 내가 4D가 23D가 23이 됐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A에서 6D를 빼잖아? 그래도 얘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는 6D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A가 더 큰 거지. 6D 빼기 4D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2D보다 더 크지. A 빼기 4D가 그게 23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러면 이 식의 양변에 그냥 4D를 좀 더 해볼까? 그러면 6D가 A가 23 더하기 4D가 되어서 얘랑 얘 사이의 관계식 쓸 수 있거든? 그치? 그러면 2D가 23보다 작다가 되고요. D는 2분의 23보다 더 작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A가 13의 배수예요. 라지 A가요. 얘가 13의 배수예요. 됐어?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이제 1부터 대입해서 1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돼요. 뭐 나오죠? 대입해보세요. 뒤에다가 1부터 한번 대입해봐. 뭐일 때 13의 배수 돼요? 4일 때 돼요. 4 한번 해보면 4, 4, 16이니까 39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13의 배수가 맞죠? D가 4네요. D가 4일 때 A는 뭐지? 39. 근데 이게 A7이었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2거든요. 스몰 A2는 39에다가 5D 빼주면 되지. 5 곱하기 4를 빼주면 19가 정답입니다. 끝. 할만하지? 이 정도면. 그치? 막 엄청 막 기절할 정도는 아니잖아. 계산이 더러운 건 맞아. 근데 요거 계산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시그마 K 더하기 1, K는 1부터 6까지 요거 써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그냥 계산해도 되고 좋아하는 걸로. 이거 더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 알려준 거고 22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지우고 자 일단 가부터 보면 하고 싶은 게 2개가 나와요. 맞아요?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지겹지? 가. 안 지겹구나. 가 보면 지겨운 거 딱 2가지 떠올라야 돼. 그치? 첫 번째, 하나는 쟤는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끝, 아래끝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저거 2가지 무조건 해주는 거야. 미분을 한번 때려보면 fx는 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때리고요. 얘가 빼기 4x예요.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 맞춰주기 위해서 x는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f1 빼기 3이라서 f1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fx 날아가고요. f 프라임 x가 4x니까 f 프라임 x는 4가 되어서 fx가 4x 더하기 뭐야? 1 대입해서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빼기 1까지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짬바로 얘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보여요? 짬바. 좀 있어? 그래. 이게 보이면 그래도 좀 공부한 거야. 이거 뭐예요? 라지 fx 라지 gx의 미분이지. 그치? 그러면 양변을 다시 원래 적분한식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보면 fx gx는 이 친구를 적분해서 만든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런 꼴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스몰 fx를 아니까 라지 fx를 한번 추론을 해보면 얘는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c1이에요. 그걸 요따가 한번 적어보면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c1이에요. 요렇게요. 그럼 이제 그 옆에다가 곱하는 게 라지 gx가 될 친구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슬쩍 보면 얘는 결국 라지 g3 빼기 라지 g1이거든요. 얘들아, g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요 상수항이거든. 이 상수항을 꼭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그치? 왜냐하면 3을 대입하고 1을 대입했을 때 어차피 얼씨구 절씨구 더하기 C2 얼씨구 절씨구 더하기 C2 이런 꼴이 나올 텐데 C2는 사라질 거거든. 그치? 상수항은 3 대입하고 1 대입했을 때 그대로 똑같이 C2 남아있으니까 빼주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해도 되거든요. 요거를 구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요 앞부분을 맞춰서 요 앞에만 잘 찾아줄 거예요. 그럼 여기가 2x 4제곱이니까 x 제곱이면 되고요. 여기 x 세제곱이라서 얘가 요렇게 한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2가 필요하지? 요렇게 해주면 되나요? 끝났죠. 얘가 라지 gx고 우리는 그래서 g3 빼기 g1을 그냥 바로 구하면 3, 3은 9 더하기 3 빼기 g1이 1 더하기 1. 어차피 C2 있는 건 무시할 거니까. 그치? 계산해주면 12,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답 맞죠? 이게 22번인 거야.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쵸? 이러니까 그 진짜 잘하는 극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쉬운 시험은 맞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치만 역시나 문제는 9번 이후로 나온 그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계산이 있었던 그 문제들에서 너희들이 확 무너져 버리면 이런 거 쉬운 맛을 못 느끼고 이미 다 지친 상태로 얘를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문제 번호가 내가 보기에는 얘가 22번이 제일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안 어려워가지고 앞에서 시간을 좀 덜 쓰고 뒤로 넘어온 친구는 좀 편하게 얘를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시험장에서 생각보다 앞에 나한테 좀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거기서 붙잡고 있으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리고 뒤에 선택 과목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 과목도 쉬운 문제들 있으니까 다 맞아야지 그런 거. 아깝잖아. 자, 여튼 고생했어. 9월 모의고사가 진짜 되게 중요했잖아 이번에. 그래서 나도 너무 궁금했는데 이 정도면 너희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낯설어서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왔을 수 있는데 대충 뭐 수열 빠질 줄 알았더니 수열 역시 또 나와버렸고 근데 요 정도 수열이면 또 할만하잖아. 그치? 할만해 얘들아.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진짜 이렇게 낼 생각인가? 이거 약간 좀 충격적인데 너 더 어렵게 낼 것 같아? 이거보다? 근데 여튼
내 생각에는 난이도 조절이 실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엄청 걱정했잖아. 애들이 막 너무 쉽게 내서 100점 수두룩 빽빽 해가지고 막 1등급 컷이 100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걱정 따위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애들이 알아서 틀려주죠. 너희들 오늘 이것도 이제 전 과목 다 오답하겠지만 이번 주는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 다시 한번 다 훑어보면서 하고 그 보면 EMS에서 진짜 많이 연계가 됐어. 그리고 올해는 그걸 정말 티를 많이 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공부를 한 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했는데 수능 완성의 모의고사 파트는 아직 안 했어요. 그거 남은 시간 동안 그거 마저 하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오답 가지고 꼼꼼하게 하자. 이번에